꺼진 TV 속에서 나와 똑같은 남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장면을 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는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매번 같은 모텔, 같은 방, 같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난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보다 더 생생하죠. 지금부터 그가 깨어나지 못했던 3년간의 밤을 시작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44, 대기업 영업팀 차장이죠. 사람들은 제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난 알아요. 난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걸. 이혼한 지 5년이 지났고 아이는 외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통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마저도 어색하기만 합니다. 출장이 잦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출장이 싫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텅 빈 아파트, 냉장고 안에 맥주 몇 병, 그리고 꺼지지 않는 TV 소리뿐이죠. 그래서 전 오히려 낯선 도시의 모텔방이 더 편했어요. 적어도 거기선 아무도 절 알지 못하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방 출장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모텔에 도착했어요. 평범한 곳이었죠.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3층짜리 건물. 프런트에선 중년 여자가 무표정하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303호. 복도를 걸어가는데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지만 뭐 익숙한 냄새였죠. 짐을 내려놓고 샤워를 했습니다. 나와서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죠. 경제 뉴스, 날씨 예보, 스포츠 소식. 전 그냥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화면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지지지, 지지지. TV 신호가 끊긴 건가 싶어서 일어나 리모컨을 찾았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화면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반사된 제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여자가 있었죠. 남자는 웃고 있었고 여자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남자가 저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입고 있는 옷까지 똑같았어요. 회색 티셔츠, 청바지, 심지어 왼팔에 찬 시계까지 같았습니다. 전 얼어붙었어요. 뭐지? 이게 뭐지? 그 순간 화면 속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아니, 카메라를 봤죠.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절 알고 있다는 듯이. 전 황급히 TV를 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뭔가 잘못 본 거겠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어요. TV 화면을 다시 보니 그냥 검은 화면일 뿐이었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쪽으로 갔는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똑똑. 누구지? 이 시간에?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전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죠.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 프런트 직원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TV가 고장났다며 전화하셨죠? 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전화? 전 전화 안 했는데요. 아니, 전 전화 안 했는데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래요? 프런트에서 303호 손님이 TV 고장 났다고 연락 왔다고 해서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돌아서려는 그녀를 보는데 갑자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래, TV 화면 속에서 본 그 여자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돌아봤어요. 네. 혹시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꽤 됐죠. 왜요? 아니, 그냥 낯이 익어서요. 그녀는 또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였어요. 그럴 수도 있죠. 손님들 많이 뵙거든요. 그녀가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전 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죠. TV를 다시 켰습니다. 이번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본 두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결국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에 몇 번이고 깼고 그때마다 TV를 봤어요. 다행히 이상한 건 없었죠. 아침이 되자 전 그냥 꿈이었다고, 착각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는데 프런트에 어젯밤 그 여자가 없었어요. 대신 다른 남자 직원이 있었죠. 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여기 계시던 여직원분은요? 여직원이요? 여기 밤에는 제가 혼자 근무하는데요. 아니, 분명히 303호로 올라오셨는데요. 흰색 블라우스 입으신 분.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 여기 야간은 남자 직원만 근무합니다.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로 돌아와서도 그 일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일에 집중이 안 됐죠.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피곤하다고 둘러댔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았어요. 특히 그 여자의 얼굴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출장이 잡혔어요. 같은 지역이었죠. 전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다시 그 모텔에 가고 싶다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출장을 마치고 일부러 그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프런트에 들어서는데 그 여자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봤던 그 여자.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03호, 오늘도 오셨어요. 오늘도? 전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죠. 저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지난번에도 오셨잖아요. 그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단골 손님인 것처럼요. 열쇠를 받아들고 303호로 올라갔습니다. 같은 방이었어요. 같은 곰팡이 냄새, 같은 낡은 가구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더 친숙한 느낌이 들었죠.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켰어요. 이번엔 일부러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요.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죠. 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 드라마, 영화.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멈췄습니다. 지지직. 또 시작됐어요. 화면에 잡음이 끼더니 서서히 어떤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고 있었죠. 남자는 역시 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프런트에 있던 그 여자. 화면 속에서 그들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디 카페 같은 곳이었죠. 화면 속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볼까? 여자가 웃었어요. 어떻게요? 모르겠어.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그 순간 화면이 꺼졌습니다. TV 전원이 나간 건지 갑자기 암흑이 됐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전 열쇠로 잠그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프런트 직원 옷을 입은 채로요. 전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녀는 태연했어요. 오늘은 다르게 해볼까요? 화면 속에서 제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순까지 정확히 똑같았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방문을 닫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전 서운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서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지금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곧 기억날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냉장고에 있었던 것처럼요. 왜 자꾸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원했잖아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전 그런 적 없어요. 당신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기억 못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기억날 거예요. 그녀가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전 갑자기 물어봤습니다. 여기 CCTV 있어요? 그녀가 돌아봤어요. 왜요? TV 화면에 나온 장면이 CCTV로 찍힌 것 같아서요. 그녀는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긴 하죠. 근데 작동 안 해요. 고장 난 지 오래됐어요. 전 천장을 봤어요. 구석에 낡은 CCTV 카메라가 있었죠.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럼 TV 화면에 나온 건 뭐예요? 그건 당신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만든 거라고요. 당신의 기억이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전 혼자 남았죠. 방 안은 조용했어요. TV만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전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TV를 봤어요. 혹시 또 뭔가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새벽까지 아무 일도 없었죠. 아침이 되어 체크아웃을 하러 내려갔는데 프런트에 어제 그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서운이라는 여직원 올라왔었는데요. 서운이요? 여기 그런 직원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있었어요. 303호까지 올라왔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혹시 꿈꾸신 거 아니에요? 여기 야간은 제 혼자 근무하고 여직원은 낮에만 있어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고요. 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그 여자를 봤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다니. 회사로 돌아와서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요즘 이상해 보여?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그냥 피곤해 보이긴 하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헛것을 보는 것 같아서. 동료가 웃었어요. 야,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다. 쉬어. 연차 좀 써. 하지만 전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모텔이 생각났거든요. 서운이라는 여자도요. 일주일 후, 전 또 그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출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거죠. 프런트에 그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303호 주세요. 네, 손님. 근데 그 방 요즘 자주 찾으시네요. 제가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5번째예요. 5번? 전 2번밖에 안 왔는데요. 아니, 3번인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조용해서요. 열쇠를 받아 들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번엔 형광등이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밝았죠. 방문을 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한데 동시에 낯선 느낌. 마치 제 집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TV를 켰습니다. 이번엔 바로 그 장면이 나왔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이요. 화면 속에 저와 서운이 있었습니다. 우린 침대에 앉아 있었고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화면 속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서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해요. 왜?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난 이런 거 원한 적 없어. 거짓말. 당신은 언제나 이걸 원했어요. 끝나지 않는 밤을.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당신이 원한 거예요. 전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서운이 거기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온 거죠? 문 잠그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TV 화면을 같이 봤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걸 찍었어요? 찍은 게 아니에요. 이건 기록이에요. 무슨 기록? 당신의 기억이요. 전 화면을 다시 봤어요. 화면 속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서운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로요. 저건 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게 진짜 당신이에요. 서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당신은 오래전에 절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했죠.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잊은 거예요. 아니, 잊고 싶어 했던 거죠. 왜 제가 당신을 잊고 싶어 해요? 서운이 슬픈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날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에 전 얼어붙었어요. 죽게 만들었다고? 무슨 소리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억나지 않아요? 5년 전, 그날 밤. 5년 전. 제가 이혼한 해예요. 뭔가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전 아무도 죽인 적 없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죠. 하지만 당신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요. 제 남편이요. 남편, 서운에게 남편이 있었다고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서운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죠. 상대 차에 탄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음주운전 사고.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고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고 법적으론 그랬죠. 당신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서운히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래서 피하지 못한 거예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전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절 찾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날 찾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날 찾아왔죠. 용서를 구하러요. 전 그런 적 기억 못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곧 다 기억날 거예요. 서운이 계속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계속 기억할 건지 아니면 다시 잊을 건지. 잊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기 계속 오는 거예요. 저와 함께요.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 안 해도 돼요. 전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전 여기서 나갈 거예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왜 안 열려요? 당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무슨 준비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요. 서운이 TV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엔 병원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운 남자. 그게 저였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의 현실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서운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출장 가던 길에 차가 전복됐죠. 그 이후로 당신은 혼수 상태예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당신이 만든 세상이에요. 깨어나고 싶지 않아서 만든 거죠. 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전 당신의 죄책감이에요. 당신이 용서받고 싶어서 만들어낸 존재죠. 서운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당신은 외로웠어요. 이혼하고 아이와도 떨어지고 혼자가 된 게 너무 외로웠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당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세상을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날은 울었습니다. 전 그냥 혼자가 되기 싫었어요. 알아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일도, 돈도, 모든 게요. 서운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깨어날 건가요? 아니면 여기 남을 건가요? 깨어나면 뭐가 있는데요? 고통이 있죠. 외로움도 있고요. 하지만 진짜 세상이 있어요. 여기가 더 좋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도 가짜예요? 서운이 슬프게 웃었어요. 네. 전 당신이 만든 환상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서운은요? 진짜 서운은 당신을 용서했어요. 오래전에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알고 있으니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서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시간이에요. 선택하세요. TV 화면이 점점 밝아졌어요.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죠. 깨어나세요. 서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깨어나세요. 전 눈을 감았어요. 아니, 떴나? 잘 모르겠어요. 그때 들렸습니다. 삐 하는 기계음 소리가요. 환자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제세동기 준비, 발소리, 기계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전 다시 모텔 방에 있었어요. 아니,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운은 사라졌고 TV만 켜져 있었죠. 화면 속에 제가 보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모습이요. 의사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의사가 소리쳤어요. 전 화면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그리고 알았죠. 전 선택을 했구나. 깨어나지 않기로요. TV가 꺼졌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문이 열렸어요. 서운이 들어왔습니다. 돌아오셨네요. 네.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서운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가 더 좋아요. 그럼 됐어요. 우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꺼진 TV 화면만 바라보면서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니, 몇 주, 몇 달? 시간 개념이 없었습니다. 전 매일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서운이 항상 거기 있었죠.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매일 똑같아도 괜찮아요? 네.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현실이 뭐가 좋았나요? 외로움과 공허함 뿐이었잖아요. 어느 날 프런트 직원이 찾아왔어요. 그 남자 직원이요. 손님, 이미 석 달째 여기 계시는데요. 그래요? 네. 계속 있으실 건가요? 네. 방값은요? 계속 낼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료였죠. 야, 너 어디야? 회사 안 나온 지 2달 넘었어. 아, 미안. 좀 일이 있어서. 일이 뭐야? 사장님이 찾으시는데. 곧 갈게. 하지만 전 가지 않았어요.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엄마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왜 연락이 안 되니? 아, 엄마. 바빠서요. 아들이 해외에서 연락 왔던데 너한테 전화해도 안 받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운이 제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여기가 더 편해요. 서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현실을 포기한 거예요. 알아요. 그게 옳은 선택일까요? 옳고 그른 게 뭐가 중요해요? 전 그냥 편하고 싶어요. 서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계속 여기 있어요. 그날 밤 TV를 켰어요. 이번엔 다른 장면이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였어요. 엄마가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죠. 더 이상 희망이 없나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뇌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전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전 TV를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운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돌아가는 거요. 전 안 갈 거예요. 왜요?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요? 저한텐 가족이 없어요.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있고 엄마는 전 없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요? 서운이 TV를 가리켰습니다. 봤잖아요. 엄마가 울고 있는 거려.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은 도망치고 있어요. 현실이 힘들어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전 그럴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은 아니에요. 옳은 선택이 뭔데요? 서운이 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외롭더라도요. 전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여기 온 것 자체가 증거예요. 당신은 살고 싶어 해요.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죠.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여기 남을 거예요. 서운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계속 여기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창문 밖 풍경은 항상 같았거든요. 흐린 하늘, 네온 사인, 주차장. 어느 날 동료가 직접 찾아왔어요. 모텔까지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열어. 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민수야, 제발 문 좀 열어. 다들 걱정하고 있어.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야, 너 정신 좀 차려.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리고 아들이 한국 온대. 너 보러. 아들? 제 아들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야. 진짜라니까. 다음 주에 온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아갔어요. 서운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만날 생각 없어요? 아니요. 왜요? 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는 게 뭔가요? 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럼 이제라도 해주면 되죠. 너무 늦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서운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요? 네. 당신은 나쁜 아버지였다고, 나쁜 남편이었다고, 나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맞아요. 전 벌을 받아야 해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에요.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파하는요. 눈물이 또 났어요. 전 너무 많은 걸 망쳤어요. 그럼 이제 고치면 돼요. 어떻게요? 깨어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실패할까 봐요. 서운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TV에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공항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었죠. 18살, 마지막으로 본 게 5년 전이었는데 많이 컸더군요. 아들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도착했어. 근데 아빠한테 연락이 안 돼. 상대방이 뭐라고 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다시 해볼게. 아들의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운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안 갈 거예요? 전, 당신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있어주기만 해도 돼요. 전 TV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아들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제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병원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당신은요? 서운이 슬프게 웃었습니다. 전 사라질 거예요. 당신이 날 필요 없어지니까요. 싫어요. 전 당신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진짜 사람들이에요. 진짜 관계요. 하지만 전 그림자일 뿐이에요. 당신의 외로움이 만들어낸요. 서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해요. 마지막 기회예요. 왜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어요. 곧 끝날 거예요.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의사들이 제 침대 주위에 모여 있었죠.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엄마와 전처 그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깨어나요. 할 말이 있어요. 전 화면 속 아들을 봤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전 아빠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제발 깨어나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전 가야 해요. 서운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거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서운이 제 뺨에 키스했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했어요. 잘 사세요. 당신도. 전 그림자예요. 잘 살 수 없어요. 서운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했어요. 외롭지 않게 해줘서. 서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 눈을 감았어요. 아니, 떴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밝은 빛이 보였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죠. 심박수 올라갑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환자 의식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흰색 천장. 병원이었죠. 아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거기 있었어요. 울면서 웃고 있었죠. 아빠, 깨어났어요. 전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말하지 않았거든요. 의사가 다가왔어요. 천천히 하세요. 3년 만입니다. 3년. 정말 3년이나 지난 거예요? 엄마가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전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죠. 따뜻했어요. 그리고 구석에 TV가 있었습니다. 꺼져 있었죠. 전 그 검은 화면을 봤어요. 혹시 서운이 보일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화면일 뿐이었어요. 아빠, 괜찮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아들이 더 세게 제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할 게 많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부터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도요. 재활은 힘들었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죠. 하지만 아들이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아빠, 천천히 해요. 서두를 거 없어요. 가끔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 모텔 방 꿈이요. 서운이 거기 있었죠. 잘 지내요? 그녀가 물으면 전 대답했습니다. 네. 힘들지만요. 그럼 됐어요. 보고 싶어요. 전 항상 여기 있어요. 당신 마음속에요. 그리고 깨어나면 병실이었습니다. 현실이었죠. 퇴원하는 날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가고 싶어요?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자. 어느 집이요? 우리 집.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거긴 이제 다른 사람이 사는데요. 그럼 그냥 앞에서라도 보자. 한 번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그 집 앞에 갔어요. 작은 아파트였죠. 우린 거기서 5년을 살았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 걸은 말을 했었어. 진짜요? 응. 엄마랑 내가 엄청 기뻐했지. 아들이 웃었어요. 기억 안 나요? 당연하지. 넌 너무 어렸으니까. 우린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아빠. 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근데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저도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아들이 구한 작은 원룸이었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전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봤죠. 혹시 또 그 장면이 나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뉴스였어요. 날씨 예보, 경제 소식, 스포츠 뉴스. 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TV를 끄고 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현실이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불완전하지만요. 그래도 진짜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 그리고 위로의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